안녕하세요, 토토무당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축구 김천 상무대 전북현대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김천 상무 포메이션은 4-4-2이며 고재현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 전환이 능한 자원입니다. 전병관은 이선에서 침투와 전방 가담 타이밍이 뛰어나며 이동경은 전개 연결과 롱볼 전환에서 정확도가 높은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김천은 군팀 특성상 핵심 자원들이 전역하거나 전역을 앞둔 상태로 경기 집중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정정용 감독은 매 경기 새롭게 짜인 조합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조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흐름입니다. 특히 중원에서 숫자 열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템포를 유지하고 전개를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원정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뉴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 슈팅 모두 능한 자원입니다. 송민규는 측면에서 1대1 돌파 후 컷인 타이밍이 좋고 강상유는 이선에서의 공간 침투와 중거리 슈팅 능력을 겸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원 숫자입니다. 전북은 3미드 시스템을 유지하며 경기의 리듬과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적인 우위로 인해 자연스럽게 압박 회피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좌우로 전개되는 볼 소유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천의 2미드 구성은 단기적인 템포 전환은 가능할지 몰라도 수적 열세로 인해 지속적인 볼 소유엔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전북은 중원에서 확실한 우세를 기반으로 박스 근처에서 숫자를 쏟아붓는 타이밍이 분명한 팀입니다. 전북현대 승을 봅니다. 김천은 조직력 불안과 중원 열세가 맞물리며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전북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전체 경기의 템포와 리듬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번 매치는 미드필더 숫자에서 시작해 점유율과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전북 쪽 흐름입니다. 두 번째 국내 축구 김천 상무대 전북현대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대전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주민규는 박스 안에서 숨막히는 움직임과 슈팅 타이밍으로 수비를 찢어놓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에르난데스는 측면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고 김현욱은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에서 가장 위협적인 중원 자원입니다. 최근 김봉수, 김진야, 이명재를 한꺼번에 영입하며 수비 중원 구조를 단단히 보강했습니다. 측면 수비에서 속도전 대응이 가능해졌고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압도적인 전방 압박으로 템포를 잡아가며 전반에 승부를 걸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제주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유리 조나탄은 제공권은 있지만 연계에 약하고 남태희는 좁은 공간에선 통하지만 넓은 공간에선 기동력 한계가 있습니다. 이창민은 전방 압박 시 후방으로의 커버 타이밍이 느려 수비 전환 속도에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전술이 아닙니다. 이번 원정은 서귀포,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강행군 이동입니다. 여름 피서철 항공편 스케줄이 꼬이면 대기 시간까지 늘어나며 선수단 전체가 체력 소모 컨디션 저하에 직면합니다. 도착 이후에도 버스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구조에서 후반 집중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템포, 체력, 흐름 모든 면에서 제주는 이미 밀리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 승을 봅니다. 보강된 대전은 전방에서부터 경기를 장악할 수 있는 압박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반면 제주는 도착부터 흔들립니다. 체력과 컨디션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흐름은 대전이다. 그리고 이 경기는 대전이 정리합니다. 세 번째 국내 축구 수원FC 대 강원FC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수원FC 포메이션은 4-5-1이며 사박은 제공권 장악과 침투 타이밍에서 강점을 가진 전방 자원입니다. 루아는 전진성과 드리블 돌파는 날카롭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고 노경호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템포 조율에서는 아직 미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문제는 스쿼드의 무게감입니다. 김도윤, 이준석, 김태한, 서재민 등 영플레이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경기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마다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 안데르손의 이적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설계는 여전히 불안하고 수비 간격도 후반에 갈수록 벌어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젊은 자원들의 속도는 있지만 실전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는 리드를 빼앗기거나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실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침투 이후 슈팅 모션이 빠르고 모재현은 김천 시절부터 공격 전개에 있어서 박스 근처 움직임이 안정적인 자원입니다. 김동현은 중원에서 수비 전환과 2차 볼 연결에 안정감을 주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과 롱패스 전환이 모두 가능합니다. 강원은 김대원과 서민우가 전역하며 본격적인 주력 스쿼드 전개에 돌입했으며 이들과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모재현까지 가세하면서 공격 2선 구성이 완벽하게 재정비된 상태입니다. 좌우 측면을 넓게 벌려 침투 기회를 만드는 동시에 중앙에서 세밀하게 공간을 찌르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원FC가 이 구조를 따라가긴 어렵습니다. 후방 커버 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반복되며 박스 앞에서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안정성과 경험, 그리고 흐름의 유연함까지 강원이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강원FC 승을 봅니다. 수원FC는 전력 구성에서 무게감이 떨어지며 술 수행력과 집중도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은 복귀 자원들이 공격 전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으며 빌드업과 마무리 패턴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은 강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국내 축구 FC 안양 대 광주FC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안양 포메이션은 4-4-2이며 묻다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볼 연결을 도맡고 있는 자원입니다. 야구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좋지만 마무리 집중력과 템포 전환 시 킥 정확도의 기복이 존재합니다. 마테우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수비 전환 역할을 수행하지만 빌드업 상황에선 패스 연결이 다소 지연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비와 중원 간격이 멀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쉽게 내주는 구조적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라인이 무너지며 상대의 2선 침투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원정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프리롤 역할로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연계 플레이에 모두 능합니다. 아사니는 우측에서 인버티드 형태로 안쪽을 파고드는 침투 움직임이 날카로우며 볼을 가진 뒤 방향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최경록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후방에서는 주세종의 정확한 빌드업 패스가 전체 전개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특정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2, 3차 침투로 상대 수비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잘 구사합니다. 공간을 벌려놓고 침투하는 방식이 아닌 좁은 공간을 쪼개며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전형적인 구조 파괴형 전술이 특징입니다. 안양 수비가 90분 동안 이 패턴을 차단하기엔 B라인의 전환 속도와 커버 능력에서 명확한 한계가 보입니다. 광주FC 승을 봅니다. 광주는 침투 패턴 중원 압박 후방 빌드업까지 구조적으로 짜여있는 팀이며 경기의 흐름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전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안양은 수비 집중력과 후반 체력 유지에 큰 부담이 있으며 상대의 반복 침투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매치는 전술 완성도에서 광주가 앞서고 그 차이는 곧 경기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